된 평론을 기재하였고요. 크게 4가지 부분에 가중치를 두어서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탈일본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규제를 때린 이 불화소를 국내 업체 제품으로 대체를 완료한 상태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이달 내에 대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반도체 부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 말 일본 내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고 관련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측했습니다. 여러 업종, 분야에서 일본산 소재를 철저히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태죠. 기업 차원에서 빠른 정보력, 판단력과 긴밀한 대응이 빛을 발한 순간이고, 당초 국산화 그리고 소재 공급처의 다변화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 대체 작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2달이 안 된 시점이죠. 물론 현재 국산화 그리고 소재 대체 작업이 일본산 소재, 일본 기술을 100% 대체하느냐 냉정히 볼 때 아직은 아니죠. 저희 방송에서 수차례 강조를 했다시피 같은 순도의 소재를 가져와서 사용하더라도 제조 공정에 따라서 최적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전 공정만큼의 수율, 생산 효율을 뽑는 데까지 분명히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둘째, 자, 한일전이라는 상징성,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어설프게 자극한 것이죠.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라도 일본과의 대결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상대보다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일본이 어설프게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강화하면서 한국인을 단결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를 하였는데요. 이게 단순한 일본 물건 불매 운동, 여행 불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일 의존도 탈피가 민족적인 구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처음에 규제를 가하면서 분명 한국 내에서 반일 심리, 어느 정도 수위의 불매 운동도 짐작을 했을 거예요.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멍청한 것이고, 분명히 일본도 어느 수준은 인지를 했을 텐데 이렇게 한국에서 일본 의존 탈피라는 것이 슬로건처럼 걸리고 장기 고착화되어 가는 현재의 상황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로 초반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냐를 보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다음으로 생각했던 보복 카드가 바로 한국인 일본 관광 제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 자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허구한 날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불매 운동을 비웃기 바빴으며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한국인 여행객의 감소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관광객들로 채우면 되니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소리까지 했죠. 심지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관광지가 있습니다. 규슈에 이제 오이타현 유후인이 있습니다. 료칸이 유명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관광지죠. 그중 하나의 료칸을 국내 언론에서 방문을 했었고, 9월, 10월 2달 동안 주요 고객이었던 한국인들, 한국인 예약자로 가득 차야 될 시기에 대부분이 예약을 취소하였으며, 심지어 9월과 10월 2달 동안 한국인 예약자가 0명이었습니다. 해당 료칸은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낮고 일본 자국 사람들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한 달 평균 600명 정도의 한국인 관광객이 찾았었는데 관광객이 아예 없어지는 0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해당 시설과 연관된 다른 숙박업체, 마트, 택시회사들도 모두 힘들어진 것이죠. 물론 도쿄나 오사카 이런 대규모 관광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중국인, 동남아 관광객들 유치하면 이러한 관광객들은 일본의 대도시부터 방문을 하는 만큼 분명 한국 관광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오사카를 찾은 중국인들이 중국 국기를 들고 중국 국가를 떼창하면서 번화가를 행진하고 소동을 피운 적이 있었죠. 해당 지역 상인들은 매너가 좋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립다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대도시야 이런 작은 소음, 불편함, 문제 정도에 그치지만 일본의 지방 지역들은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멍청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 사태의 근원인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극단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유후인 지역의 여러 상인들은 아베가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한국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비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그 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의 이 8월 말 기간 동안 사용 액수는 전년 대비 무려 60%나 급감하였습니다. 일본 현지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현지 주재원이나 기업 관계자, 유학생 등도 사용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관광객만 한정해서 보았을 때 매출 감소 폭은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는 전년 대비 20% 정도의 감소폭만 보였는데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거 봐라. 우리나라의 여행 불매 운동은 일본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되는 악수가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유튜브 채널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희 채널은 한결같이 이건 시작일 뿐이다. 9월, 10월부터 벌어지는 상황이 진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결과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 액수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커졌다. 그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단결력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여론전 능력에도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지난 4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놓고 분쟁이 있었을 때 한국이 WTO에서 역전승을 거뒀죠. 이 중심에 한국의 훌륭한 여론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과거의 위안부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본이 국제 여론에서 불리하다 이런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내년의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문제죠. 점차 많은 서구 외신들도 후쿠시마의 안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고 지금 도쿄올림픽 준비위원회가 정말 중립적인 기관이 맞는지 의심되는 IOC가 열심히 도쿄, 후쿠시마 지역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의구심은 계속 증폭이 되고 있죠.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최근에 일본이 나서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설명회를 개최했죠. 여기서 다른 국가들을 초대할 만큼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넷째, 규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기업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건데요.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메이저 고객사에게 잘 보여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아베 정부에게 규제를 당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죠. 브라소 업체, 스텔라, 모리타, EUV용 PR을 만드는 JSR, TOK 등이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브라소 업체들은 제대로 똥줄이 탔죠. 이 고순도 브라소의 특징상 그 품질이 유지되면서 보관 가능한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고요. 이미 재고 처리 문제, 추후의 감산까지 고려하는 것이 일본의 소재 업체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7월 한 달간 6월에 비해 이 브라소 수출량이 무려 84% 이상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결국 아베도 어느 시점에서는 냉정함, 이성을 되찾고 한국과 진지한 자세에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가볍게 시작했던 이 얼마 안가 한국이 꼬리를 말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 수출 규제가 지금 일본 여행 불매운동, 일본 맥주, 자동차 등 광범위한 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지소미아 연장 폐지 이렇게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경제적으로도 분명 많은 부분 엮여있고 상호 의존적인 부분도 큰 만큼 이러한 규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혐한의 대표적인 인사 미스터 망원 제조기라고 불리는 고노다로 일본의 외무상이 잇따른 외교 결례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인물이죠. 그동안의 행적만 봐도 아주 화려한데요. 과거 WTO 분쟁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을 때 어차피 후쿠시마산 농산물들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 750만 명이 다 먹어주는 상황에서 수입 규제가 무슨 의미냐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당시에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이 카메라 어디 건가요? 니콘, 캐논 이러면서 씩 웃고 지나갔던 인물이죠. 또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태도가 극히 무례하다고 거친 언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노다로는 이 아베 내각 내에서 사실 아소다로파에 속하는 인물인데요. 다른 내각 인사들에 비해서 비주류 라인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외교 과정에서 잇따른 무례한 행위로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쓸데없이 키워